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아주 먼 옛날 조정은 썩어 있고 양반과 관리들의 탐욕이 도를 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은 계속되고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던 시대였지요. 그러한 때 어느 마을에 포악하고 악랄한 양반과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힘없는 백성들은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요. 굶어 죽거나 먹을 게 없어 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희망도 없고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지요. 그러한 때 어느 날부턴가 야심한 밤이 되면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마을 사람들은 피리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지요. 피리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아픈 가슴과 애환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달픈 하루를 보내고 밤이면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마음을 달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복의 상구와 범, 아니 내 돈은 언제 갚으려고 아직도 안 갚는 것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진사날이 수년째 흉년이 이어지니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구먼요. 그것은 자네 사정이고 자네가 제때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벌써 30냥이 되었는데 언제 다 갚을 것이야? 아니 진사날이 엊그제만 해도 20단냥이 아니었는지요. 아, 그것은 엊그제 일이 아닌가? 봄에 감자 하나만 심어도 여름이면 10수개가 달리는데 돈이라고 어디 안 그러겠는가? 여러 소리 말고 어서 돈이나 빨리 갚으시게. 흉년이 계속되다 보니 봄에 심을 벽시가 없던 상구와 범은 최진사에게 단량을 빌렸었습니다. 헌데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해봐도 당장 새 식구 먹고 살 곡식도 나오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갚아야 할 이자 포함 10량 중에 원금 단량밖에 갚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단량이 2해 만에 30량이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라도 당장 비우시게. 상구와 범은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절망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단량을 빌리고 30단량을 갚아야 한단 말인가? 세상 말세요 말세. 결국 다음 날이 되어도 상구와 범이 빚을 갚지 못하자 최진사는 노비들을 데려와 상군의 가족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오갈데도 없어진 상구와 범은 산에 들어가 비관 끝에 목을 메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마을에는 상구와 범처럼 절망 끝에 목을 맨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구와 범이 죽던 날 밤마다 나던 피리 소리가 나지를 않았지요. 아, 자네도 들었는가? 아니 무엇을 말인가? 아, 어젯밤 최진사의 목이 떨어졌다는 것이야. 아니 그것이 참말이오? 아, 그렇다니까. 내 아침에 최진사 집을 지나가는데 곡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 최진사가 밤새 목이 떨어졌다는 것이야. 아 그것이 참말이라면 천벌을 받은 것이구먼. 어디 최진사가 보통 악랄했어야지. 최진사 때문에 상군에도 목을 맨 것이 아니겠소. 그러게 말이오. 최진사가 너무 악랄하긴 했어. 그런데 누가 최진사의 목을 벤 것일까? 귀신도 고칼 노릇이구먼. 그러고 보니까 어젯밤은 피리 소리가 나지를 않더구먼. 혹시 피리 부는 사람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 이 사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구슬프고 아름다운 피리를 부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죽인단 말이오? 행여나 그런 소리 말게. 그나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 피리 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나? 아 이 사람 내가 언제 피리 부는 사람이 최진사를 죽였다고 했는가? 난 그저 최진사가 죽던 날 피리 소리가 나질 않았다고 말했을 뿐이네. 최진사가 밤새 비명 행사했다는 말이 마을 사람들에게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마을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지요. 관아에서는 최진사를 죽인 범인을 찾느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 다시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최진사를 죽인 사람이 피리 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섣불리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위안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시라 그년이 언제부터 내 말을 무시했단 말이냐. 당장 집에서 쫓아내거라. 알겠습니다요, 대감. 오집사는 서대감의 명을 받고 어느 외딴 오두막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시오, 부인. 어찌 찾으시오, 오집사? 대감께서 내일까지 집을 모두 비우라 하셔서 아니 집을 비우라니요. 이 엄동설 안에 어디로 간단 말이요. 어제가 빚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지 않았소. 헌데 빚을 못 갚았으니 빚 대신 집으로 받아오라 하시었소. 아니 빚을 갚지 못했다고 집을 빼앗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무튼 내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요. 오집사는 엄포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연서 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통곡을 하였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오집사는 노비들을 데려와 강제로 연서 모녀를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서 모녀는 어쩔 수 없이 보따리 하나 들고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요. 집에서 쫓겨난 모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처 없이 눈 내린 들판을 걷고 있었지요.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눈 내린 산속길에서 어머니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셔요. 이런 곳에서 쓰러지면 위험해요.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을 빼앗겨 충격을 크게 받은 데다 엄동설 안에 살을 에이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는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아온 연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악랄한 서대감 때문에 아버지도 목을 매 세상을 떠났는데 이젠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지요. 산속에는 연서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어머니를 붙들고 연서는 통곡을 하였지요. 그러다 연서는 차가운 어머니 곁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지 3년도 안 돼 어머니까지 세상을 뜨니 연서도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연서도 결국 부모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낯설은 묵직한 사내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정신이 좀 드시오. 연서는 낯선 사내 음성에 두 눈을 떴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산속 오두막집이요. 저의 어머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양지 바른 곳에 잘 모셨소. 연서의 두 눈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너무 고통스러웠지요. 그러다 충격이 너무 컸던 연서는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연서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눈은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눈 내린 산자락은 흰눈이 쌓여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있었는데 아름답기까지 하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연서는 바깥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은 아직도 너무 아팠지요. 일어나시었소.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감을 들고 돌아온 비호가 물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지요. 눈이 녹는 대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갈 곳은 있으시오. 갈 곳이 마땅치 않으면 이곳에 있으시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모르는 분께 폐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님 장사를 치러주시고 저를 보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보았다면 그리했을 것이요. 그러니 부담은 갖지 마시구려. 연서는 눈이 쌓여 산을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비호의 오두막집에서 당분간 머물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갓 잡은 신선한 고기요 한번 드셔보시지요. 연서는 비호가 사냥에 구워준 고기를 먹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고기 맛이 아주 좋았지요. 기분이 좀 나아진 연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산속 오두막집에서는 혼자 사시는지요? 연서의 물음에 비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요.
그렇소. 나도 낭자처럼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 말하고 있는 비호의 눈은 어느새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회하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어느 날 백도사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요. 그럼 그 백도사님은 어디를 가셨나요? 2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소. 그러셨군요. 비호님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고 공감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도 하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지나고 들판에 쌓인 눈이 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눈이 녹았으니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시오. 그리고 정갈 곳이 없으면 날 찾아오시오. 연서는 비호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갈 곳도 없으니 믿음직스런 비호 곁에 있고 싶었지만 왠지 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머물 수도 없었지요. 갈 곳이 없던 연서는 다시 마을로 내려와 살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자 살던 집은 텅텅 비어 있었지요. 빈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본 마을 아주머니가 다가와 연서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연서가 아니냐. 그래,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것이야.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 계시니? 어머님은 집에서 쫓겨나고 바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이고, 저런 불쌍해서 일을 어찌하노. 그리 고생만 하다가 떠나버렸으니 쯧쯧. 내가 떠난 후로 마을은 난리가 아니었단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이고, 말도 말거라. 내가 떠나고 서대감의 목이 떨어지고 곧이어 땅깨나 가지고 있던 양반들 목이 죄다 떨어졌단다. 어디 그뿐이냐. 사또와 관리들도 모두 목이 떨어졌단다. 그리하여 마을은 온통 초상집 분위기였지. 헌데 그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숨통이 트여 이제는 좀 살만해졌단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쉬쉬하고 있지만 피리 부는 사람이 그랬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들은 하고 있단다. 아니, 어떻게 피리 부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까지는 아무도 모르지. 헌데 서대감이 죽은 날부터 지금까지 피리 소리가 나질 않고 있단다. 최진사가 죽던 날도 피리 소리는 나질 않았었지. 그럼 피리 부는 사람이 정말 그리했을까요? 지금 관에서도 난리란다. 사또도 새로 왔고 또 나라에서 관병들 수천 명을 풀어 피리 부는 사람을 찾고 있단다. 허나 마을 사람들은 피리 부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함구를 하고 있지. 그 덕에 마을의 악당들이 모두 사라져 지금은 마을이 평화롭기 그지없단다. 마을 아주머니 말을 들은 연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서대감도 죽고 없으니 이 집은 내가 들어와 살아도 될 것이야. 그리고 당장 먹을 게 없을 테니 날 따라오너라. 당분간 먹을 것을 좀 챙겨줄 테니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아주머니 말에 연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도 집에서 다시 같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눈물 흘리는 연서의 눈물을 아주머니는 옷소매로 닦아 주었습니다. 울지 말거라. 이 마을에 그동안 갖은 횡포에 못 견뎌 죽은 이가 많단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 말고 이제는 너라도 힘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연서는 아주머니를 따라가 약간의 곡식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없는 집에 불을 넣고 밥을 지었지요. 홀로 쓸쓸하게 밥을 먹는 연서의 눈에는 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섞인 저녁밥을 먹은 연서는 잠자리에 누웠지요. 그리고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비호가 생각났습니다. 오두막집에서 자신을 데려다 보살펴준 비호가 아른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 비호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려고 하였는데 연서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비호가 사냥 나가고 오두막집에 없을 때 무심코 보았던 것이 피리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기억이 뚜렷하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피리를 보았던 기억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나를 꼬박 샜는데 아침부터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요. 그럼 다른 집으로 가보거라. 관병들은 온 마을 집집마다 모두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연서는 겁이 덜컥 나는 것이었지요. 행여나 비호가 잡힐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상 비호가 피리 부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연서는 비호를 감싸고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피리 부는 사람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악랄한 악당들이 모두 사라진 지금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서는 관병들이 보이질 않자 산으로 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호를 위하여 관병들이 피리 부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지요. 개 섞어라. 연서가 달려가는 것을 본 관병이 연서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어디로 달려가는 것이냐? 그러자 깜짝 놀란 연서는 갑자기 뭐라 둘러댈 말이 생각나질 않았지요. 내년은 방금 수색한 집에서 나오질 않았느냐? 헌데 어딜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냐? 연서는 무척 당황하여 무엇라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내년의 행동이 무척 수상스럽구나. 날 따라오너라. 연서는 관병에게 끌려 관하로 압송되고 말았습니다. 이 처자는 무엇이냐? 우리가 수색하고 나오자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붙잡았습니다. 헌데 어딜 급하게 가는지 말을 잊지 못하여 신문하려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느냐? 뭔가 수상쩍긴 하구나. 어서 신문을 시작해보거라. 관아에서는 피리 부는 사람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수상해 보여도 잡아다 문초를 하는 것이었지요. 어서 대거라. 내년은 피리 부는 사람을 알고 있으렸다. 관병들은 연서를 형틀 의자에 묻고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로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색한 이후에 어디를 가려고 급하게 달려간 것이냐? 연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비호에게 달려가려 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인연이 끝까지 바른 말을 하지 않는구나. 어디 내년이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꾸나. 관병들은 연서에게 주리를 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아에는 연서의 비명이 끊이질 않았지요.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연서는 비호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서는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비호를 보호하고 싶었지요. 비호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비호는 연서의 가슴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가려 사랑만은 할 수가 없었지요. 헌데 비호가 피리 부는 사내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호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연서는 자신이 비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연서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도 연서의 비명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 관병들은 밤에도 멈추질 않고 연서를 고신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둥근 달이 떠오르자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멈추었던 피리 소리가 고요한 정막을 깨고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아니, 이것은 피리 소리가 아니냐. 어서 병사들을 풀어 저 소리를 쫓거라. 알겠습니다요, 사또. 사또와 관병들은 죄다 피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산속 언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그러자 관아에는 보초를 서는 몇 명의 병사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피리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 하더니 곧이어 아예 멈추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횃불을 든 관병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퍽퍽퍽 갑자기 옥문 밖에서 소리가 나더니 웬 검은 옷 검은 복면의 사내가 옥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연서의 밧줄을 검으로 가볍게 끊어냈지요. 괜찮으시오? 사내는 검은 복면을 하고는 있었지만 연서는 비호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검은 복면의 사내는 연서를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연서를 말에 태워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이었지요. 관아의 마당에는 관병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말도 지쳐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지요. 여기부터는 안전하니 걸을 수 있겠소? 말에서 연서를 내려주고 비호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서는 고신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인지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요. 안 되겠구려 내게 업히시오. 비호는 복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연서를 업고 어느 산등선이를 넘어갔지요. 그리고 어느 작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안전하니 마음 편히 있으시구려.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오래된 암자요. 아무도 살지 않는 암자라 아는 이가 별로 없소. 비호는 연서를 비어있는 암자에 내려주고 다친 다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연서는 조금씩 걸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젠가는 물어올 것이라 생각했소. 그래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오. 혹시 피리 부는 사람이 비호님이었나요? 비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지요. 맞소, 내가 피리 부는 사람이요. 그럼 서대감을 죽인 사람이 비호님인가요? 비호는 다시 한번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두둥실 떠가던 구름이 어느새 저만치 가 있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맞소. 그럼 비호님은 서대감과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비호는 크게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 서대감에게 시달리는 어머님을 보았소. 그리고 울고 있는 연선왕자도 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울고 있는 연선왕자에게서 연민을 느꼈소. 그리고 그 연민이 어느새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걸 알게 되었소. 그래서 나는 연선왕자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말을 마친 비호는 다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호의 말을 들은 연서의 두 눈엔 이슬이 맺히고 있었지요. 서대감 때문에 아버님이 죽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연서도 서대감에 대한 원한이 가슴 깊이 사무쳤었습니다. 헌데 자신을 위해 비호가 서대감에 대한 복수를 대신해 주었던 것이었지요. 연서는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비호의 등을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세상에 홀로 남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먼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호는 뒤로 돌아 연서를 꼬욱 안았지요. 험난하고 고달픈 세상에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함께할 사람이 생긴 것이었지요. 연서의 다리가 완쾌되자 두 사람은 산등선이를 넘고 넘어 아주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의 터를 잡고 오두막집을 짓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밭을 가꾸어 곡식을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둘만의 터전을 만들어갔지요. 연선왕자 이것 보시오. 우리가 심은 감자가 벌써 싹이 났구려. 호호, 그러네요. 자연은 참 신기해요. 두 사람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지요.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 밭을 가꾸고 씨앗을 심느라 몸은 고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할 수 있다는 행복이 더욱 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다녀오리다. 나 없는 동안 문을 꼭 잠그고 계시오. 산짐승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 걱정 말고 잘 다녀오셔요. 대신 빨리 와주셔야 해요. 알겠소. 내 최대한 빨리 다녀오리다. 비호는 수확한 감자와 옥수수를 가지고 하루가 걸리는 장으로 향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를 팔아 농기구도 사고 연서에게 줄 놀이개도 사기 위해서였지요.
비오는 서둘러 장을 보고 산채로 향했습니다. 연서에게 선물할 놀이개까지 산 비오는 기쁜 마음으로 산채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지요. 그리고 산채로 들어서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연서가 없는 것이었지요. 뭔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여 비오는 연서를 찾아 산속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 동안 아무리 산속을 다 찾아봐도 연서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산속에서 연서를 찾을 수 없자 비오는 마을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들고 연서를 물어보았지요. 그런데 연서를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지요. 듣기론 어제 피리부는 사람을 처형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 피리부는 사람이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라더구먼. 혹시 찾는 사람이 그 여인이 아니요? 비오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형했다는 여인이 바로 연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지요. 그럼 그 여인의 시신은 어디에 있답니까? 듣기론 뒷산 골짜기 주인 없는 사람들을 묻는 곳에 묻었다 들었소. 비오는 곧바로 골짜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만든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무덤을 손으로 파기 시작하였지요. 흙이 술술 잘 파지는 것으로 보아 무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게 확실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파들어갔을까 나무로 만든 관뚜껑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비오는 얼른 관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는 연서가 들어있는 것이었지요. 비오는 연서를 붙들고 소리쳐 울었습니다. 비오의 울음소리는 온 산에 메아리치고 있었지요. 비오는 한참 동안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어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았지요. 비오는 울면서 연서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집으로 향했지요. 오두막집에 도착한 비오는 양지 바른 곳을 파고 죽은 연서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비오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리고 복면을 하고 검과 피리를 챙겨 비오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뒷동산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이것은 피리 소리가 아니냐? 여벌하게 아무도 없느냐? 찾으셨습니까요, 사또? 아니, 피리 부는 사람을 잡아 처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또 잠잠하던 피리 소리가 난단 말이냐?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 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잡아들여 교수형을 했는데 피리 소리가 난다는 게 귀신이 고칼로르시옵니다. 교수형을 한 여인이 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하더냐? 그렇지요, 사또. 분명 관병들을 데리고 산속을 수색하던 중 피리 소리가 나서 산채로 가보니 그 여인이 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간 관병들이 모두 보았구먼요. 그렇다면 피리 부는 사람이 또 있다는 말이냐? 사또와 관병들은 귀신이 고칼로르시였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 하나 잡지 못한다고 윗사람들한테 욕만 먹다가 용케 피리 부는 사람을 잡아서 사건을 종결하나 했더니 피리 부는 사람이 또 나타난 것이었지요. 아니, 피리 소리가 멈춘 것이 아니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리 부는 놈을 잡으려고 관병들을 모두 소집해 놓았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을 잡으려고 관병들이 관아에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아의 마당이 무척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었지요.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냐? 웬 복면을 한 무사가 쳐들어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요. 무엇이라, 감히 언놈이 관아를 습격한단 말이냐? 내 검을 가져오너라. 사또가 검을 챙겨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수백의 관병들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웬 놈이냐? 웬 놈이길래 감히 관아에 쳐들어온단 말이냐? 검은 복면의 산에는 귀신 같은 솜씨로 관병들을 베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도 되지 않아 살아있는 관병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자 겁을 잔뜩 먹은 사또는 무릎을 덜썩 꿇었습니다. 뉘신지는 모르오나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검은 복면에 검은 사또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또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지요.
하나도 남김없이 관병을 쓰러뜨린 복면의 사내는 유유히 관할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향했지요. 무덤에 도착한 복면의 사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새도록 무덤 앞에 앉아 흐느껴 울었지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어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날이 밝자 비오는 복면을 벗고 평민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하였지요. 비오는 전국을 돌며 악랄한 양반과 관리들을 계속 심판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비오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어느덧 비오는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관리들과 양반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비오는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것이었지요. 비오는 마을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산적들이 웬 처녀를 잡아가는 것이었지요. 비오는 산적들 가까이 갔습니다. 아니 너는 웬 놈이냐? 겁도 없이 우리가 무섭지도 않느냐? 산적 두목의 말에 잡혀가는 처녀가 비오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비오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죽은 연서와 너무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차가웠던 비오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놈이 벙어리인가? 어찌 대답이 없느냐? 좋은 말로 할 때 그 처녀를 놓아 죽어라. 아니 이런 겁대가리 없는 놈을 보았나? 여봐라 이놈을 손 좀 봐주거라. 그러자 산적들 서너 명이 비오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비오는 검을 꺼내는 듯 하더니 어느새 산적들이 모두 쓰러져 있었지요. 아니 이런 놈을 보았나? 여봐라. 산적 두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비오의 검은 이미 산적 두목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산적 두목의 목이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남은 산적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만 홀로 남았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 없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몸 조심하시구려. 비오는 가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계속 따라오는 것이었지요. 왜 날 따라오는 게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오? 저희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산적들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어머님을 구하려다 돌아가셨지요. 비오는 마을거리에 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잃고 불쌍하게 된 처녀를 나몰라라 할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비오는 어쩔 수 없이 처녀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 오두막집으로 향했지요. 당분간은 이곳에 머무시오. 하지만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으니 때가 되면 떠나시구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무엇입니까요? 나는 비오라 하오. 비오를 바라보는 처녀의 눈빛은 왠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눈빛이었지요. 저는 연이라 해요. 저의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비오는 이름까지 비슷한 연희를 보며 죽은 연서가 또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연서가 연희로 환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러자 비오의 두 눈이 촉촉히 젖어들었습니다. 비오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고 연희가 바짝 다가와 비오의 눈물을 닦아 주었지요. 어디가 아프셔요? 두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연희에게서는 연서와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비오는 자신도 모르게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연서가 그리운 비오는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지요. 그러자 그런 비오를 보며 연희는 비오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오님께서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연희는 자신을 구한 비오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산적들을 무찌르는 것을 보고 홀딱 반해버린 것이었지요. 어느 날 비오는 처녀가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처녀는 이제 내려가야 하지 않겠소? 저는 이곳에서 비오님과 함께 살 것이어요.
처녀는 아직 젊으니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싫습니다. 저는 비호님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싫습니다. 저는 비호님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이어요. 그러니 나를 쫓아낼 생각은 말아요. 비오는 젊은 처녀가 내려가지도 않고 자신의 곁에만 머물려 하니 무척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서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아 꼭 싫지만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산속 오두막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봄이면 씨앗을 심고 가을이면 수확을 하였지요. 농사는 잘돼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것 좀 보셔요. 들판에 이런 꽃들이 참으로 많이 피었어요. 연희는 봄이 되어 들판에 핀 꽃을 보고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척 행복해 보였지요. 비오도 그런 연희를 보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젊은 처녀와 노인의 동거였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연인 이상이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난 날의 가슴 아픈 기억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행복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지요. 불교에는 삼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의 생을 거쳐도 끊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말하지요. 위 이야기 속 비오와 연희의 연이 삼생연분이 아닐런지요. 한번 맺어진 연은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